질문 남겨주시면 네,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강간비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간비계 관련해서 빈칸에 숫자를 넣는 문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별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일전에 나왔던 문제와 중복되는 문제죠. 여러 차례 중복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해당하는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할 때, 비록 문제에서는 건설 현장에서라고 지칭이 되었지만 실제로 건설 현장이든 어디든 이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해당하는 크레인을 사용해서 작업할 때 관리 감독자가 점검하는 사항은 규정에 잘 나와 있고요. 네, 해당하는 한 줄 한 줄이 하나의 득점이 될 겁니다. 현재 이 문제는 5점짜리이므로 한 줄을 세 줄을 모두 맞추어야지만 점수가 진행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문제는 명확하게 와이어 로프 이동식 크레인에 관련 사항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동식 크레인과 그냥 크레인의 내내 관리 감독자가 점검할 사항이 다른 내용 알고 계시죠? 조금 규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외우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한 줄 한 줄씩 하고 마지막에 있는 기능 혹은 상태 이런 거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기능이나 상태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래도 건과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 장치와 같은 그런 것들은 모두 포함이 되어야지만 득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별 이변 없으니까 2번 문제도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역시 빈칸을 넣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문제는 빈칸에 숫자를 넣는 문제로서 30, 15, 수직갱. 자,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으실 거고 시중에 있는 돌아다니는 그림 중에 하나 잘못된 그림이 있어요. 수직갱은 진짜 수직인 경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수직갱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변형시켜서 다른 그림을 유포하는 그런 어느 사진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직갱은 이렇게 정말 수직으로 연결된 사다리를 의미합니다. 이 문제 역시 빈칸 넣기 문제로서 이슈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지붕에서 작업을 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이 역시 괄호에 알맞은 것을 쓰는 문제로 나왔다죠. 건설안전기사가 이렇게 쉬운 시험이었습니까?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는 많지 않네요. 채광창, 스카이라이트, 투명창으로 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만든 쪽이죠. 거기 작업할 때 밟으면 부서질 수 있으니까 덮개를 씌우라. 그리고 발판은 항상 많은 경우에 30cm, 여기서도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지붕에는 폭 30c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30cm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도 별 이슈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공식을 쓰라는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휴업 재해율 그냥 감으로 해서 찍어서 휴업 재해자 수 쓰신 분들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직접 보시고 문제를 푸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문제는 2022년에 개정된 산업재해 통계 처리 규정에 따른 문제로서 휴업 재해율은 처음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만 못 푼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못 풀었어요. 반면 도수율과 강도율은 이대로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요. 예,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예,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시면 제가 차근하게 답변을 잘 드릴 겁니다. 자,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복귀할 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네, 박형진님 질문 주셨습니다. 도수율의 재해 건수의 앞에 총을 붙였다고요? 그리고 이 분모 연 근로시간 대신 도수율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인데 손실 일수 적어주셨네요. 박형진님. 네, 박형진님 해당하는 항목은 오답 되겠습니다. 네, 이 점을 획득하지 못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적으셨어요. 네. 네, 맞나요? 제가 잘못 쓴 거 아닌가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박형진님, 안타깝게도 오답인 것 같고요. 자,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집안을 쓰시오. 히빙 현상과 보일링 현상이 나왔죠. 히빙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불룩 튀어오르는 현상입니다. 불룩 튀어오르는 현상은 어떤 흙에서 나옵니까? 네, 점토, 진흙이죠. 진흙이 불룩 올라옵니다. 흙막이 벽이 있고요. 흙막이 벽 뒤에 있는 토압으로 인해서 불룩 올라오는데 어떤 진흙? 약한 진흙입니다. 연약한 진흙, 약한 진흙, 연질점토 모두 정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문제는 무엇이 나왔죠? 두 번째 소문제는 보일링이 나왔습니다. 보일링은 어떤 겁니까? 그림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흙막이 벽 뒤에 있는 토압으로 인해서, 토압 혹은 수압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이 굴착 저면의 땅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부글부글 보일링이 물이 끓어오르는 것이 보일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부글부글 끓어오를까요? 모래인 경우에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답은 모래, 혹은 사질토, 사질지반 다 좋습니다. 투수성이 높은 흙, 투수성이 있는 토질 다 같은 의미로 다 정답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아니, 왜 보일링 밑에는 연약한이란 말이 없느냐? 기본적으로 모래 자체가 연약을 해요. 모래는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래 앞에는 연약한이라고 안 썼습니다. 연약한이라고 써도 물론 정답입니다. 다 의미 통합니다. 이것은 어떤 규칙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적당히 쓰셔도 모두 정답으로 인정될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대부분 다 맞추셨을 것으로 알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가 조금 길게 쓰는 내용이라서 못 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게다가 자주 나오던 내용이 아니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으로 조금 레벨이 낮은 그런 기구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를 제대로 쓰시면 되는데 가령 이 괄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연삭기 또는 연마기에는 휴대형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괄호에 있는 내용도 그대로 쓰셔야지만 한 줄로 인정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을 빼시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형은 제외라고 반드시 한 줄을 통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혼합기라든지 산업용 로봇은 그런 게 없어서 상대적으로 외우기가 좋았죠. 네, 박형진님, 인쇄기요? 인쇄기 어디 있습니까? 인쇄기의 정답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쇄기 또는 분쇄기인데 파쇄기만 쓰셨다. 제가 보기엔 가능합니다. 제가 채점자라면 파쇄기나 분쇄기를 같은 뜻으로 다른 걸 쓴 게 아니고 같은 물체인데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써서 제가 보기엔 박형진님의 파쇄기도 득점, 컨베이어도 득점, 산업용 로봇 득점, 박형진님은 여기서 4점 득점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끝나시고 다시 보기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혹은 마지막에 다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 측압이 커지는 경우 네 가지를 쓰는 겁니다. 단순하게 측압에 적용되는 인자를 쓰라고 했으면 뭐 온도니 습도니 뭐 철근 양이니 그렇게 단어로 쓰면 되겠지만 제가 보고받은 정보는 거푸집 측압이 커지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떻게 될수록 커질수록 혹은 작아질수록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자, 시험이 다 끝난 마당에서 이것을 해설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간단하게 로직을 설명드리면 콘크리트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화면상에 보이려나? 화면에 안 보이네.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과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에요. 예,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이 제일 무거워요. 압력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게 물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으면 물이 증발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측압이 커지는 겁니다. 자, 박형진님 마지막에 다짐 속도가 빠를수록 많을수록 좋습니다. 꾹꾹 누르면 측압이 올라갑니다. 박형진님 마지막에 다짐 속도가 빠를수록 많을수록 득점 예상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박형진님 해당 건도 역시 득점 예상됩니다. 건설안전기사는 조금 이렇게 물리적인 상황을 쓰는 게 좀 많이 나와서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면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이들 편하게 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건설안전기사 혹은 건설안전산업기사는 합격률이 산업안전기사보다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다음 문제 진행합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흙막이 지보공 문제이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사업주가 보수할 사항을 쓰는 거고요. 규칙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해당하는 사항은 한 줄에 1점씩 맞고 키워드가 상당히 많아요. 가령 첫 번째 것은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5개 키워드 중에서 뭐 4개 정도는 써야지 아마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시험을 보실 일은 없어야겠지만 다음에 또 시험을 보신다면 단순하게 단어로 외우지 마시고 제가 여기 첨부해 놓은 만화 등을 통해서 그림과 함께 연상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질문 없으시고 이것도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상황이라서 이변이 없으시면 대부분 득점하셨을 것으로 대부분 고득점 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10번째 문제입니다. 10번째 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그런 문제라서 재미를 더해주지만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 할 때 땅을 다져야지만 땅이 힘이 튼튼해져서 건물이나 굴착을 할 때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는 방법을 묻는데 그냥 다짐하는 방법을 물으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다짐하는 기계에 따른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4가지를 적어 놨지만 이것보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토목에 대해서 토목의 달인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적어 두었습니다. 다짐 말뚝, 진동으로 다지는 것, 진동기가 들어가겠죠. 전기 충격, 전기 관련 기계가 들어가겠죠. 폭파 다짐, 폭파 다짐은 화약 같은 그런 기계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보통의 다짐 공법의 종류 중에서 제가 기계와 관련된 내용을 따로 뽑아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대부분 이거랑 비슷하게 답변을 작성하시면 득점이 예상이 됩니다. 자,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또 넘어갑니다. 11번. 안면 여과식. 안면 여과식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3년 동안 열심히 썼던 코로나 마스크가 바로 안면 여과식과 비슷하게 생겼죠. 안면. 그러니까 입과 코만 막아주는 방진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특급, 1급,
2급이 있고요. 각각의 시험에 따라서 특급은 99, 1급은 94, 3급은 80%가 됩니다. 이 문제를 제가 접수받기로는 이렇게 표처럼 나왔고 퍼센트가 붙어도 되고 네, 안 붙어도 됩니다. 이상이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상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리고 99 아니고 99.0, 99.0 좋고 99도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다 정답이 인정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도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님 나왔습니다. 이름님, 콘크리트 거푸집 측압 문제 질문하셨네요. 워크빌리티가 크다. 워커빌리티가 좋다. 예, 같은 말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워커빌리티가 크다고 하진 않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채점자라면, 게다가 이게 물리적인 현상을 다루는 것이고 규칙에 나온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득점 예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잠시 앞에 문제를 봤었고요. 자, 앞면 여가식 역시 이변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안전모의 종류별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 상당히 답안이 길어서 고통스럽지만 약간의 트릭이 있으면 쉽게 아실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AB종은 그냥 나왔고 AE, ABE 이렇게 두 가지를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AB가 기본적인 거예요. AB는 기본적인 건데 여기다 E가 들어가면 일렉트릭이죠. 일렉트릭이 들어가면 감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머리 부분에 감전 혹은 그냥 감전이라고 써도 괜찮고요. 이 ABE에서도 머리 부분에 감전이라고 써도 네, 됩니다. 이것도 역시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13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승강기의 종류를 4가지 쓰는 문제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승강기의 종류를 씀에 있어서 승객용 승강기, 승객 화물용 승강기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라는 용어 대신 승강기라고 쓰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승강기의 종류는 엘리베이터 뭐뭐뭐와 에스컬레이터인데 다시 승객용 승강기라고 썼단 말이죠. 이 승강기 자체가 에스컬레이터가 포함이 되는데 또 승강기라고 쓰면 이게 용어에 혼동이 있고 이게 규칙에 나오는 용어라서 제가 채점자라면 득점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규칙에 명확하게 나오는 구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규칙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글쎄요, 제가 보기엔 득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득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워낙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되진 않고요. 그래서 오늘 채점 라이브에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 이미 합격권이기 때문에. 건설안전기사의 마지막 문제 역시 행운이죠. 고맙게도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의 작업 발판 문제도 소설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고맙게도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와서 작업 발판의 폭은 기본적으로 40cm로 하고 틈새는 3cm로 하는데 특별히 조선소인 경우에 좁은 구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판의 폭을 30cm로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발판의 틈도 3cm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5cm 이하로 봐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역시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이 다들 잘 진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안전기사는 특별하게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많이 고득점을 하셨고 그래서 좋은 결실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혹시 지나가신 거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형진님, 아까 질문하셨는데 조금 다르게 질문하셨구나. 박형진님이 물어보신 산업재해 통계 관련 규정. 도수율은 재해 건수 나누기 연 근로시간인데, 총 재해 건수, 총 근로시간. 네, 박형진님 도수율 좋고요. 박형진님 강도율, 총 근로손실일수, 총 근로시간. 네, 강도율 같은 경우에는 요양이라는 용어가 필요하거든요. 박형진님 강도율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채점자라면 저는 오답을 합니다. 그리고 도수율은 여기 총 붙였지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채점자라면 도수율은 득점, 강도율은 요양이란 키워드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득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답변 되셨나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건설안전 기사가 시험이 많이 쉬워서 많은 분들이 없고. 여기까지 해설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